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박평 박혜진입니다. 와. 오늘 조금 다르게 읽어봤습니다. 네. 네. 만담꾼 같으세요. 좀 받아주세요. 아 그리고 이렇게라도 좀 저희 애청자분들 즐겁게 해드리려고 막 너무 막 지쳐 있고 막 답답해하고 막 그러실 것 같아서. 자, 그러면 오늘 댓글은 구연동화 형식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한번 시범 보이시죠? 준이 오빠님 댓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초에 여기를 알게 되어 처음부터 역주행하고 있는 1인입니다. 준이 오빠 지켜주지 못해 미안. 현재 18년 10월분까지 들었는데 너무 재미있고 유익하네요. 18년 초에 노인의 전쟁을 잠깐 소개하여 어제 1권을 읽고 2권 대기 중인데 읽었던 소설을 다시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니 너무 좋네요. 처음에는 그냥 소개만 듣고 말았는데 막 읽고 싶다는 욕심을 생기게 하는 방송입니다. 홀, 섬에 있는 서점, 마인드셋, 노인의 전쟁을 읽고 이제 사흘 그리고 한 인생을 읽고 있습니다. 두 분과 박평과의 케미가 이 방송을 유지하는 원동력 같네요. 요상스러운 시국에 건강 유의하시고요. 감사합니다. 그린벨님, 오르부아르 문학책 좋아하시는 시어머니께 추천해드렸는데 재밌으시대요. 올해 73세세요. 바로 옆에서 보는 것처럼 묘사한다고 말씀하셨고 토지와 비슷하다고도 이야기하셨어요. 토지에 비견됩니까? 오르부아르? 네. 다음 편도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서점을 있죠. 가도 도대체 무슨 책이 재미있는지 몰라 못 사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재미있는 책을 어떻게 골랐냐고 물으시기에 책걸상 알려드렸어요. 저 잘했죠? 전 지금 노인의 전쟁 읽고 있는데 박평님 말대로 웃겨요. 책 읽으며 피식피식 웃으니 딸들이 엄마 그렇게 재밌어? 하네요. 항상 즐겁고 재미있는 방송 감사합니다. 네, 재미있죠 노인의 전쟁. 그린벨님의 딸들에게도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책도 우리가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말이죠. 네, 이미 해드렸겠죠. 오르부아르 다음 이야기 뭐였죠? 화제의 색? 화제의 색. 네, 그 속편 있고요. 그 다음 편은 아직 안 나왔죠. 프랑스에서는 나왔을 것도 같은데 제가 찾아볼 생각을 못했네요. 하여튼 그 3부작이라서 지금 2편까지는 우리나라에 나와 있고 네. 뭐 3편도 아마도 번역되지 나올 않을까 거죠. 네. 생각합니다. 냉군님, 박평 참여 참 좋습니다. 잘 듣고 있고 오랜만에 댓글 남기네요. 책걸상 열심히 듣고 있고 추천 도서도 하나 둘 사고 있습니다. 재밌는 책 오디오 클립 잘 듣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JYP님의 시니컬한 유머도 좋고 팬이라 열심히 잘 듣고 있고 제 삶의 낙이에요. 항상 감사합니다. 저 그렇게 시니컬하지 않은 것 같은데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은 그런 거겠죠? 시니컬하죠. 네. 프림노주님, 꺄.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읽어야죠. 네. TV 켜놓고 폰 보고 있었는데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에 TV를 봤더니 YG님 인터뷰하셨네요. 어찌나 반가운지. 자, 이렇게 프림로즈님이 댓글을 다셨잖아요. 그랬더니 또 다른 분 땡땡땡땡땡땡님이 저도 프림로즈님처럼 오늘 방송 보고 강양구다. 반말 죄송해요. 안 보는 데서 나라님도 욕한다는데 뭘요. 사실 YG님 목소리만 매일 들어서 목소리만 알고 어떻게 생긴 분인지는 몰랐는데 너무 반갑더라고요. 근데 너무 귀여운 동안 외모셔서 좀 놀랐습니다. 전 정신여고 듣다가 책걸상으로 넘어와 정주행 중이라 아직 방송은 2년 전 거를 듣고 있어요. 들을 방송이 많이 남아있어서 행복합니다. 참 그리고 저도 스티븐 킹의 팬이랍니다. 네. 아유 2년 전 거 듣고 계시면은 이 댓글 한참 지나야 들으시겠네요. 한참 지나야. 요즘 YG님 방송 많이 하셔가지고 뵐 때마다 메이크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셀럽과 함께 방송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완벽하게 메이크업을 하시고 지금 한 거야 이게? 메이크업 하신 거죠. 한 거. 오, 모르셨어요? 그 하나 안 하나 별 차이가 없는 거 같은데. 이게 JYP의 반응. 하나 안 이게 뭐야 이게? 뭐 했어? 자, 오늘 다룰 책은요. 미우라 시온 새 소설 사랑 없는 세계. 야,
이거 정말 독특한 책이고요. 우리가 미우라 시온이라는 작가를 하자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이거 JYP 때문에 지금까지 못 다룬 소개를 못한 작가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미우라 시온의 배를 엮다라고 하는 소설책을 너무나 재밌게 그리고 감동적으로 읽어서 그 책 처방 비슷한 곳에서도 제가 소개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박평도 재밌게 읽었잖아요. 맞아요. 박평도 재밌게 읽고 박평도 또 틈만 나면 우리 미우라 시온은 왜 안 해요? 언제 해요? 라고 물어봤는데 JYP가 심지어 배를 엮다가 자기 샀어. 사- 책에 있어. 있는 책이 있는데도 집에 불구하고 안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안 읽겠다고 뭐 비토를 놓았다거나 방송을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읽겠다라고 하고 샀는데 못 읽었어. 심지어 300쪽도 안 돼. 배를 엮다. 책도 얇아. 그래서 마음에 들어서 샀고 심지어 저 좋아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저 사전 만드는 이야기. 사전 언어 만드는 관련된 거. 네, 그런 거 언어 되게 관련된 좋아해가지고 꼭 보고 싶은데 보고 싶다고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못 봤고 그래서 못했는데 그 양반이 이번엔 또 전혀 다른 식물 이야기로 기가 막힌 책을 냈다고 또 이들이 막 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러면 이 배를 엮다는 뭐 지나갔으니까 사랑 없는 세계 이게 훨씬 두꺼운데 내가 이거 읽어본다 이러고 읽었고 그래서 오늘 시간 남으면 저 배를 엮다까지 좀 같이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미우라 시온이라고 하는 일본 작가가 이 배를 엮다라고 하는 소설로 배를 엮다가 140만 부가 팔렸대요. 일본에서.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 봐야 되는데 잠깐. 그리고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행복한 사전. 행복한 사전이라고 하는 영화로 네네. 만들어진 거예요. 봐야 되는데.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그러고 나서 사랑 없는 세계라고 하는 신간을 작년에 펴냈는데 이 책도 배를 엮다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일본에서는 굉장히 반응이 좋았었던 것 같아요. 자 미우라 시온 이 작가는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일단은 그 JYP 대학에서 연극반에서 연극했었잖아요. 갑자기 미우라 시온이 누구냐니까 JYP 대학이라 그래서 깜짝 놀랐네요. 그런 대학이 없는데 이분은 와세다 대학 나온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1976년에 그 도쿄에서 태어나서 이제 그 YG 또래인데 와세대 대학 문학부에서 이분은 아예 연극을 전공을 했어요. 그러네요. 예, 연극을 전공을 했고 그러고 나서 그 자신의 구직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격투하는 자에게 동그라미를이라고 하는 소설을 써서 문단에 데뷔를 했고요. 데뷔하고 나서 2006년에 마호로역 다다 심부름집이라는 소설로 나오키상을 받고 만 30세에 나오키상을 받았고. 네, 그리고 2012년에 그러니까 36살에 배를 엮다로 이 140만 부가 팔리는 이제 초대박을 터뜨린 거죠. 그 책은 서점 대상을 받았다는데. 네, 서점 대상. 솔직히 일본에서 이 정통 문학 뭐 하여튼 좀 권위 있는 문학상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게 나오키상이고 약간 좀 대중적이고 재밌는 책으로 꼽히는 보증수표 같은 게 서점 대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그 본격 문학 우리가 흔히 본격 문학 순문학이라고 하는 작품 중에서 좀 훌륭한 작품에게 주는 상은 아쿠타가와 상이고요. 아쿠타가와 상도 있죠. 아쿠타가와 상이고 이제 나오키상은 약간 좀 대중성이 좀 더 있는 소설 중에서 굉장히 좋은 작품에 주는 상이 나오키상이고 그러니까 아쿠타카와 상 수상 작품은 재미없을 수 있지만 나오키상 수상작이다 그러면 웬만큼은 재밌다는 웬만큼은 뜻인 거죠. 재밌는 그런데 이제 서점 대상 같은 경우는 완전히 재밌는 그러니까 눈을 뗄 수가 없는 근데 어쨌든 일본 작가 중에서 나오키상하고 서점 대상을 둘 다 받은 사람은 미우라 시온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여기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아 그렇네요. 나오키상과 서점 대상을 그 배를 엮다로 그러니까 물론 다른 책으로 다른 받았지만 책으로 그러니까 나오키상은 2006년에 30살 됐을 때 받았었고 그리고 6년 뒤에 배를 엮다로 서점 대상을 받아서 둘 다 받은 작가로는 흔히 최초다. 하는 말로 대중성과 작품성, 문학성을 겸비한 작가다 이런 이야기죠. 둘 다 가진 작가. 두 마리 토끼를. 그런데 이 미우라 그러니까 YG 같은 작가인 거죠. 뭔 소리예요 지금? 재미도 있고 막 내용 의미도 있는 이런 막
수질위생 이런 책을 쓰는 과학의 품격. 막 얼굴도 잘생겼는데 심지어 똑똑하고 성격이 별로구나. 뭔 소리야? 그만하고요. 아, 그거를 위해서 성격이 별로라는 걸 성격이 이야기하기 별로라는 위해서 이야기를 굳이 콕 찍어서 돌려서. 이야기하려고 지금 돌려가게 하려고 지금. 티났어?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첫 책을 쓰기 시작한 계기가 취직을 위해서 시험을 본 출판사 편집자로부터 권유를 받아서 글을 쓰기 시작했대요. 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한 20개 회사 면접에서 떨어진 그 자기의 구직 활동들을 바탕으로 3개월 만에 쓴 소설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격투하는 자에게 동그라미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도 좀 매력이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를 표현하는 그 글도 굉장히 어지간히 잘 쓰지 않고서야 사실 그 편집자가 그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글을 쓰라고 하기는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아니 그 출판사에 취직을 하려고 했던 네네네. 건가 봐요. 네. 그러니까는 맞아요. 출판사. 편집자. 취직을 위해서 시험을 본 출판사. 자기 소개서를 너무나 잘 너무나 썼나 잘 보다. 썼나 봐요, 진짜.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간에 굉장히 매력 있는 작가인 건 틀림없고 이 문학적으로 그리고 또 대중적으로 굉장히 성공을 한 다음에 사실은 그 저는 베를 역다를 굉장히 좋아했었고 그 다음에는 약간 제 관심사 안에는 있지 않았거든요. 흥미로운 작품으로 다시 두드리질 않아서 그러다가 2019년에 이 사랑 없는 세계라고 하는 신간을 내놓았는데 그 신간도 이 베를 역다처럼 서점대상 최종 후보에 올랐고 이제 수상에는 실패했지만 저는 이게 너무 재미있고 웃긴 거예요. 일본 식물학회 특별상을 받았어요. 되게 상을 주고 싶어요. 내가 일본 식물학회 관계자라도 상 줄 것 같아요. 네, 일본 식물학회에서 세계 식물학회에서도 줄 거야. 이거 영어판 나가면은. 네, 너무 주고 싶은 거지 이 맞아. 소설을. 아니 식물학회에서 이런 소설을 상을 주지 않으면 누가 주냐. 그래서 특별상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가지고 준 거예요. 그러게요. 아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일단은 미우라 베를 역다의 저자였던 미우라 시온의 작품이었다라는 것도 너무 그 관심이 갔고 그리고 서점대상에 최종 후보로 올랐다면 어느 정도 재미가 보장되어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관심이 갔고 또 하나는 일본 식물학회에서 도대체 어째키에 특별상을 줬을까. 근데 이 미우라 시온이라는 작가 제가 본 적이 없지만 이 소설을 읽어보면 사실 저는 베를 역다도 그렇고 사랑 없는 세계도 그렇고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행복한 어떤 감정들, 자기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그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을 사랑하게끔 만드는 소설을 쓰는 것 같아요. 그 베를 역다에서는 진짜 사전을 만드는 출판사에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영업이 되지 않는 쪽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일을 굉장히 가치 있게 만들어낸 거고 사실 식물학이라는 뭐랄까요 정말 그 소수학파라 할 수 있는 그 영역에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너무 사랑스럽게 정말 그리고 진짜 진중하게 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미우라 시온이라는 작가에 대한 관심이 저는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 실제로 그 미우라 시온을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면 사진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장난꾸러기 같이 생겼어요. 네, 진짜 약간 그냥 이렇게 막 선하고 그 다음에 이웃들한테 되게 관심이 많을 법한 그 약간 평범한 아줌마? 장난꾸러기 같이 예, 생겼어요. 그런 장난기 다분한 그런 분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외모가. 괜히 막 단골 가게 주인장한테 막 황당한 농담하고 막 당황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쩌지 모르겠어 농담이에요 이러고 갈 것 같은 이런 인상입니다. 뭐 계속 식물학회에서 특별상을 줬다. 당연히 이제 식물하고 관련되는 이야기인데 사실 그래서 제가 읽을까 말까 망설였어요. 그냥 지금이라도 배를 역다 검증된 거 100 뭐 몇십만 부 팔렸다는 그거를 보고 할까 방송을. 사실 저는 약간 뜻밖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랑 없는 세계를 저는 뭐 미우라 시온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아까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봤는데 굳이 책의 재미만 딱 놓고 보면 배를 역다보다는 사랑 없는 세계가 장벽도 조금 있고
그리고 스토리텔링도 저는 배를 엮다보다는 약간 처진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JYP가 당연히 사랑 없는 세계 약간 치우고 배를 엮다. 그 랩걸 네, 네. 같은 책도 JYP는 별로 재미없다고 지루하다고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치울 줄 알았는데 또 읽었더라고요. 사랑 없는 세계를. 이렇게 지루한 줄 알았나 내가. 아 그렇게 지루했어요? 아니 정말 식물 같은 소설이에요. 약간. 맞아요. 초식남과 초식녀들이 나오는 소설입니다. 내가- 정보가 많아요, 근데. 예, 정보가 많아요. 공부가 됩니다. 공부가 근데. 돼요. 네. 그러니까 근데 한번 과학 교양서 같아요. 아니 그 애청자분들한테 한번 선택을 맡기자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 설정 자체는 또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책을 보고서 처음 알았는데 도쿄대학의 캠퍼스가 2개라면서요. 그런가 봐요. 네. 네, 도쿄대학의 캠퍼스가 2개인데 우리가 아는 유명한 도쿄대학 캠퍼스는 그 홍고 캠퍼스인가 봐요. 이 책에는 T대 홍고 캠퍼스라고 나오는데 그 T대 홍고 캠퍼스에 도쿄대학의 재학생들이나 혹은 교수들이 단골인 작은 허름한 동네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그 동네 레스토랑에 후지마르라고 하는 견습 요리사가 취직하는 곳으로 이 소설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지마루가 요리를 배우면서 이 자기 셰프 사장에게 요리를 배우면서 레스토랑을 찾는 단골들에 대해서 하나 둘씩 알아가는데 자, 레스토랑이라고 하니까 거창해 보이지만요. 2명입니다. 사장님하고 후지마루 딸랑 2명밖에 없는 조그만 식당입니다. 네. 네 그리고 뭐 5만 가지를 다 파는 처음에는 약간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 시작했던 것 같은데 나중에는 단골들의 요구에 따라서 주먹밥도 만들어서 팔고 오므라이스도 팔고 뭐 이런 이제 동네에 이 허름한 작은 레스토랑인데 거기 치킨 가라하게 이런 것도 팔고 네. 국적 불명의 식당이 배달도 됐죠. 하고. 예. 근데 거기에 이제 가끔씩 찾아오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상한 분위기에 그 책에 뭐라고 나오죠? 살인 청부업자 같이 생겼다 뭐 저 사람. 예, 살인 청부업자 같이 생긴 남성과 그 남성을 중심으로 그 다양한 연령대의 남녀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주로 이제 젊은 20, 30대 남녀들이 모여가지고 막 자기들만 아는 그리고 자기들끼리의 재미난 이야기들을 하면서 뭐 밥을 먹는데 밥을 먹고 뭐 맥주도 마시고 와인도 마시다가 가는 근데 후지마루는 저들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알아듣기가 참 힘든 네, 그런 상황에서 시작을 예, 합니다. 그러다가 이 레스토랑에서 이제 원래 사장 혼자서 운영하는 1인 레스토랑이었는데 후지마르라고 하는 이 견습 요리사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장의 머리를 짜내서 야 우리 이제 배달도 해보자. 너랑 나랑 사람이 둘이니까 네가 배달하면 되겠네. 라고 해서 자전거를 타고 가까운 곳으로 배달을 하는 서비스를 시작을 하는데 그 배달을 하면서 그 이상한 손님들의 정체를 알게 된 거죠. 후지마루가. 그 이상한 손님들이 바로 그 T 대학에서 식물학을 연구하는 교수님과 연구원들, 대학원생들이었던 그러니까 거죠. 실험실의 멤버들이었던 네. 거죠. 식물학 실험실의 대학 교수와 그리고 그 실험실에 소속되어 있는 그 뭐 포스트 닥터 그리고 연구원 그리고 박사과정, 뭐 석사과정 학생들이 가끔씩 그 실험실 회식을 그 동네 레스토랑에서 했었던 거죠. 근데 거기서 이 후지마루가 그 실험실의 박사 1년 차인 모토무라라고 하는 여학생에게 한눈에 반한 거예요. 빠밤. 자, 동경대학 대학원에서 식물을 연구하는 모토무라라는 여성, 그리고 그 바로 앞에 조그만 식당에서 서빙도 하고 배달도 하고 요리도 하는 뭔가 이래 특별한 뭐 개성이나 특별한 재주가 없는 후지마루라고 하는 젊은 총각. 이렇게 2명이 주요 등장 인물인데 이들의 로맨스를 다룬 소설이라고 말해서 전혀 틀리지는 않잖아요. 그걸 로맨스라고 해야 되나? 로맨스라고 하면은 로맨스가 울고 갈 것 같은데요. 그럼 뭐라 그러지? 그 2명이 서로 썸 타는 이야기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고. 외사랑이죠, 외사랑. 짝사랑. 짝사랑 이야기. 자, 일단 이 밋밋한 소설에서 뭐랄까 어떤 좀 충격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 부분인 거잖아요. 너무 좋아해가지고 고백을 했는데 난 사랑 같은 거 하지 않는다. 나는 사랑 같은 난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이거- 다 얘기해도 이거 되는 스포일러 거야? 아니에요? 스포일러 아니야? 아, 스포일러? 그런가? 아니 이 밋밋한 소설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인데 그걸 얘기를 해버렸어. 죄송합니다. 자, 이 밋밋한 소설에서 진짜 충격적인 내용들은 과학적인 내용이 몇 개 있는데 맞아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제목이 사랑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토무라를 후지마루는 너무나 좋아하지만 그래서 후지마루가 심지어 2번인가 3번인가 하도 채워가지고 막 헷갈려요. 그게 더 스포일러 아니야? 지금 그러면 이분들 보기에 도대체 스포일러가 뭔지 모르겠어요. 여기. 어쨌든간 사랑 없는 세계잖아. 사랑 없는 세계. 저들의 스포일링을 은행나무 출판사가 싫어합니다. 네, 그러면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이제 왔습니다. 자, 하여튼 그 두 남자 여자의 일과 사랑 이야기라고 합시다. 그러면 네, 일과 사랑 이야기. 일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특히 모토무라가 하는 일에 대한 이 서술 묘사는 좀 너무 심하다 싶을 만큼 자세하게 나옵니다. 세밀화 같았어. 아 그래 아니 거의 이 정도예요. 미우라 시온의 입장에서 보면은 야 이렇게 썼는데도 식물학회에서 나한테 특별상 안 줄까? 맞아. 네. 정말 놀라운 건 서점 대상 최종 후보에도 올랐다는 거잖아요. 네. 그 이거를 정말 재밌게 읽는 독자도 많다는 거잖아. 저 재밌었어요. 근데 재밌었잖아요 사실. 재밌었어요. 난 솔직히 재밌지는 않았는데. 저 아름다웠어요. 이게 뭐랄까 이 작가가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랄까 좀 전문 영역일 수도 있고 진짜 재미없을 것 같은 이야기이고 여기 별로 뭐랄까 사건이 막 발생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 소소한 캐릭터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그 일을 너무나 담백하면서도 그리고 어렵지 않게 풀어내는 진짜 절묘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배를 엮다라는 사전 만드는 소설에서도 어떤 장면들이 나오냐면 거기서 가장 치열하게 논쟁하는 장면이 사전에 적합한 종이는 몇 밀리미터 종이인가, 몇 밀리그램이겠지. 몇 밀리그램 종이인가, 몇 밀리미터 몇 아니. 밀리미터를 그 몇 밀리그램 종이인가, 어떤 재질의 종이인가를 가지고 막 지들끼리 싸우는데 사실 어떤 종이인지도 독자로서는 짐작도 할 수 없지만은 그리고 정확하게는 몇 밀리그램이 아니죠. 몇 그램이죠. 그램이겠죠. 몇 그램이죠. 책을 본인이 안 만들어. 그러니까 몇 그램에 그리고 어떤 재질에 그리고 넘겼을 때 그 느낌이 어떤 것인지를 가지고 막 그 등장 인물들이 논쟁을 벌이는데 독자 입장에서는 전혀 그 논쟁이 어떤 의미인지를 짐작할 수도 없지만 굉장히 흥미롭거든요, 도대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죠. 여기서도 막 그런 거 묻잖아. 잎사귀는 왜 여기 나는가? 이 잎사귀는 왜 이 옆이 아니라 여기 나는가라는 그런 질문들을 하니까. 집요하게 질문을 던지고 그걸 또 집요하게 답까지 합니다. 네. 대단한 작가예요. 이걸 근데 정말 재밌다면서 또 많이들 본다는 건 더 놀라운 일입니다. 보통 어떤 소설이 나왔을 때 그 소설이 주로 다루고 있는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인 곳에서 상을 줬다. 그러면 사실 패스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이유가 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뭐 그렇잖아요. 근데 전염병에 대해서 의사들 나오는 썼는데 소설이 나왔는데 대한의사협회에서 의사협회에서 표창을 줬다. 줬어. 그럼 우리 안 보잖아. 네, 조금 좀 석연치 않잖아요. 그래서 좀 안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 작품은 그렇지 않고 되게 소설적인 감성도 너무 충만하게 있고 인물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저는 되게 마음이 이렇게 두껍고 어떤 한갓진 이야기 같지만 되게 좋은 작품이었어요. 자, 어떤 매력들이 있고 또 그 JRP를 도저히 못 견디게 한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인지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무리하기 전에 백과사전 뭐 지식백과 이런 데 들어가면 미우라 시온이 요시모토 바나나 일의 가장 참신한 작가로 평가받고 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 신작을 발표할 때마다 새로운 인물을 창조해낸다. 동의하십니까? 사실 미우라 시온 책 우리말로 번역된 거 되게 여러 권 읽는데 저는 이제 지금 처음 봤는데 진짜 이래요? 가장 참신하다? 가장 참신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동안 소설의 영역에서 커버하지 못한 부분들을 취재를 해가지고 소설로 형상화 하는 데 있어서는 소설적이지 않은 인물들을 음. 소설 안에 등장시켜서 주인공으로 충분히 소화를 하니까 진짜 참신한 어떤 것 면에서는 같아요. 확실히 참신하군요. 네. 그 요시모토 바나나는 그런 짓을 안 하지 않습니까? 요시모토 바나나는 일상에서 일상적이긴 그러니까. 하지만 일상적인 요시모토 바나나하고는
결이 완전히 다른 것 같은데. 근데 요시모토 바나나도 어떻게 보면은 그 전에 소설 주인공으로 맞아요. 써보지 않음직한 사람들을 소설 주인공으로 이렇게 확 가지고 왔던 특징들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요시모토 바나나 소설 나오고 했을 때 그 평론가들이 다 약간 혼란에 빠졌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시모토 바나나 좀 서술이 특이하긴 이런 식이 하죠. 이런 네네. 식이 아 맛있다, 맛있어 이 끝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다 뭐지? 이 끝인가? 근데 그 공기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참신하죠. 그래서 나 싫어하잖아 바나나. 참신하죠. 네. 그러니까 저도 요시모토 바나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이상하게 미우라 시온에는 매력이 있어요. 어떤 매력이 있는지 다음 시간에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